3학년 기계 소프트웨어 개발 6차시 응용 동작 기초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하는 건데요. 앞서 이 동작은 2학년 때 충분히 배운 내용으로 오늘 역시 잘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과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매거진에 물품이 있고 푸시 버튼 2를 누르면 A 전진, A 후진, 그리고 3초 타이머, B 전진 2초 타이머, B 후진, 그리고 C 전진, C 후진, 컨베이어 벨트 끝난다. 여기서 A 실린더는 공급 실린더입니다. 그리고 B 실린더는 드릴 실린더입니다. 그리고 C 실린더는 뭐다? 송출 실린더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매거진에 물품이 있고 푸시 버튼 2를 누르면 공급 실린더가 전진과 후진을 하고 3초 후에 드릴 실린더가 전진을 하고 2초 후에 드릴 실린더가 후진한다. 송출 실린더가 전후진해서 컨베이어 벨트에 물건이 적재되면 끝난다. 방금 전에 선생님이 문장 형식으로 읽어준 이 문제는 실제 여러분들이 생산자동화 기능사 응용 1번 수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먼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런 문장보다는 다음과 같이 간단한 공식처럼 여러분들한테 제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매번 짚어줄 겁니다.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여러분들 지난 6차시 때 제시된 기본 동작 있습니다. 자, 누누이 말하지만 바로 직전에 기본 동작은 지우지 마세요. 항상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한 주에 기본 동작은 기본적으로 하나가 나가고 그리고 응용 동작을 나가겠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기본 동작에다가 응용 동작을 더 추가해서 과제를 수행해보자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본 동작에다가 지금 배우는 응용 동작을 추가해보도록 합시다.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자, 매거진에 물품이 있고 PBT를 누르면 여기를 한번 나가 볼게요. 첫 번째 줄. 자, 그러면 여기서 좀 키워볼게요. 자, 여기서 입력부와 출력부가 있죠. 그래서는 여기 선생님은 이 기본 동작의 입력부와 출력부 사이에 충분히 줄을 띄워 넣습니다. 컨트롤 L을 통해서 띄워놨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추가를 합니다. 설명문을요. 응용 동작이라고 합니다. 추가하였습니다. 블록이 지정된 첫 번째 줄을 나가봅시다. 매거진에 물품이 있고 PB2를 누르면 뭐다? 자, 여기까지죠. 그래서 요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요렇게. 자, 누누이 말하지만 단축키 F2는 A 접점, F3은 B 접점, F6은 코일, 그리고 요런 선 연장은 이렇게 선 연장은 F4, 그리고 요 병렬 연결을 위해서 이렇게 가지치는 건 뭐다? F5다. F5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줄 한번 나가봅니다. 자, 매거진에 물품 있고, 자,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뭘까요? 예, 바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지역 변수가 이미 입력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6차시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입력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는 매거진 센서와 그리고 PB2에 해당하는 접점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매거진이라고 칩니다. 자, 매거진이라고 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어떤 학생들은 매거진 센서라고 적었을 것이고 또 다른 어떤 학생들은 매거진이라고 적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메모리 할당의 IX 0.0.12에 해당하는 이 매거진 변수를 입력해 봅니다. 이거는 매거진 센서예요. 매거진 센서.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다? PB2. PB2 역시 뭐다? IX 0.0.1이죠. 0.1.1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끝에를 가서 여기는 뭐를 한다? M1을 취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M1은 뭘까요? M1은 자동 변수입니다. 자동 변수. 그리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 PB2나 매거진에 나오는 이 메모리가 할당된 자기의 어떤 메모리가 할당이 되었다면 이 M이나 여기 앞서 제시한 기본 동작의 R들은 메모리가 할당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냥 자동으로 할당된 겁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요거는 의미 없는 거다. 단지 가교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뭐가 들어갈까요? 예, M1이 들어갑니다. M1. 자, 여기는 일단 비워둘게요. 자, 그래서 매거진에 물품이 있고 PBT를 누르면 M1이 만들어진다. 그럼 요거를 여기까지 표시해 볼게요. M1이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M1 때 뭐를 한다? A가 전진합니다. 자, A가 전진한다. 그러면 A가 전진할 때는 이 출력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 동작, 지난 시간 6차시 때 제시된 기본 동작에다가 이 응용 동작을 같이 표기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네, 이거 코일들을 같이 다 공유를 합니다. 어떤 걸 통해서?
병렬 연결, 즉 가지치기를 통해서 공유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쯤에다가 컨트롤 L을 눌러서 줄을 띄워놓고 F2, F3을 만들어서 A 접점과 B 접점을 넣고 여기는 뭐다? F5를 넣어서 병렬 연결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틀이 같도록 병렬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다 뭐다? M1을 넣습니다. 자, 그러면 M1을 넣어서 A가 전진을 했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들어갈까요? 네, A 전선이 들어갑니다. A 전선. 그러면 여기에 있는 A 접점은 뭘 집어넣느냐? 바로 직전에 있는 코일을 집어넣습니다. 바로 직전에 있는 코일 이름이 뭐죠? 네, M1입니다. M1. 그리고 여기는 뭐가 만들어진다? M2가 만들어진다. M2.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A가 전진하면 M2가 만들어진다. 다음 순서에 해당하는 자동 변수 M2를 취한다라는 겁니다. 자동 변수에 해당하는 M2를 취한다. 그럼 여기는 M2를 넣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M2에선 뭐를 한다? M2에선 A를 후진시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는다? M2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해야 되죠. A 실린더를 후진시킬 때, 즉 공급 실린더 A 실린더를 후진시킬 때는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는다? A 흡솔 자리에다가 역시 이렇게 병렬 연결을 해주고 뭘 한다? M2를 집어넣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A 실린더가 후진을 하기 위해서는 전진 솔레노이드에 들어가는 전기를 끊어주기 위해서 해당되는 접점값인 M2로 B 접점을 넣어서 A 전소를 꺼주고 A 후소를 켜주는데 A 후소를 킬 때 여기다가 해당되는 접점의 값을 넣어줍니다. A 접점으로요. 자, 이거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A가 후진을 했습니다. A가 후진을 했으면 여기다가 자, 감이 올 거예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봅니다. 자, 역시 M3이 들어왔어. 그럼 M3은 자 뭐가 만든다? 자, M3은 3이 들어가 있죠. 요거는 3초를 표기하도록 해봅시다. 3초를 뜻하는 걸로 우리가 한번 정해봐요. M3에서 3초 후에 M4가 만들어진다 라는 겁니다. 자, M3에서 3초 후에 M4가 만들어진다. 그럼 여기다 뭐가 들어가느냐? 자, M3을 한번 넣어보고요. M3 그리고 M4를 넣어봅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다 뭐가 들어가느냐? 네, 타이머가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TON을 F9를 누르고 TON을 쳐봅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발생할 겁니다. 엔터를 쳐봅시다. 에러가 발생합니다.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여기다가 충분히 줄을 띄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컨트롤 L을 누르면 충분히 이렇게 띄워질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 펑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평선을 추가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타이머가 낄 자리가 조금 크기 때문에 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둬라 라는 겁니다. 추후에 여러분들 카운터를 또 배우게 될 텐데 이 카운터는 이 타이머보다 공간 확보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M4까지가 몇 초다? 3초다. 그래서 여기다 뭐가 들어가느냐? T-3S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초 후에 M4가 만들어진다. 그럼 M4는 뭐를 하느냐? B 실린더를 전진시킨다. 여기서 B 실린더가 드릴 모터가 연결된 실린더를 말합니다. 그래서 B 실린더가 전진을 했을 때는 거기 연결된 드릴 모터가 막 돌아가면서 전진을 한다. 그러면 물건을 구멍 내는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B 실린더가 M4에 의해 전진한다. 그럼 여기다가 밑에 출력에 내려와서 M4를 집어넣습니다. 어디다가? 이전처럼 컨트롤 L을 통해서 줄을 충분히 추가한 다음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접점과 B 접점을 그리고 병렬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뭘 들어가느냐? M4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 B 전솔 기본 동작에서의 R들과 같이 M 신호가 공유를 하죠. 그래서 이것도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둡니다. 그래서 M4 B 전솔, 그래서 M4 B 전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들어가느냐? B 전센이 들어가죠. M4 M5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B 전센에 의해 M5번이 만들어진다. M5번이 만들어진다. 좀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M5에서는 어떤 동작을 하죠? 이제 2초짜리 타이머를 만들죠. 그러면 M5와 M6 사이가 몇 초 차이다? 2초 차이다. 라는 거. 그러면 여기다가 역시 충분히 줄을 띄워놓은 다음에 M5와 M6을 추가합니다. 그러면 M5와 M6의 타이머 시간 차이가 몇 초 차이다? 네, 2초 차이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F5를 눌러서 펑션 추가해준다. 펑션 이름은 TON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엔터를 치면 다음과 같이 펑션 타이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다 뭐가 들어가느냐? T-ES. 그죠? T-ES. 그래서 M6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했어. 자, 그러면 M6에서는 뭐를 한다? B를 후진시킵니다. M6은 B를 후진시킨다. 그러면 비전솔에 연결되어 있는 여기 B 접점은 뭐가 들어간다? M6이 들어가죠. 자, M6이 들어가서 B가 후진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또 뭐가 들어가느냐? 자, 후진했으면
B가 후진됐음을 알아채주는 센서가 이를 감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후센이 이를 감지를 할 겁니다. 여기는 M6이 들어가고, 그래서 비후센에 의해 M7이라는 변수가 만들어집니다. M7.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M7에 의해 뭐가 전진한다? C 실린더, 즉 송출 실린더가 전진합니다. 송출 실린더는 컨베이어 위에 물건을 쭉 밀어서 보내는 송출 실린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M7에 의해 C가 전진한다. 그래서 M7에 의해 C가 전진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C 전솔 이 접점을 경렬 연결을 시켜주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느냐? M7을 집어넣습니다. M7을 집어넣으면 C가 전진한다.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느냐? C가 전진했으니까 역시 뭡니까? C 전센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M7을 넣고, 여기다가 M8을 넣습니다. 여기다 M8을 넣습니다. M8이 만들어졌죠? 자, 그럼 M8은 뭐를 한다? 송출 실린더, 즉 C 실린더가 후진을 합니다. M8에 송출 실린더가 후진을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느냐? M8을 집어넣었어. M8. 여기까지 했죠? M8. 그러면 여기다가 또 뭐를 내요? C가 후진했으니까 뭐겠어요? 예. C가 후진했으니까 또다시 C 후센으로 이걸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M9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컨베 8초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일단 컨베이어가 우리 학교에 있는 생산 자동화 장치에서는 송출 실린더에 의해서 컨베이어 앞에 물건이 정지했을 때 여기서부터 저장 상자까지 거리가 약 8초 정도가 걸립니다. 사실 8초보다 조금 더 일찍 떨어지긴 해요. 자, 근데 8초 정도를 일단은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컨베이어 8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 컨베이어를 8초 동안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러면 이거는 타이머를 8초짜리를 일단 넣어보고 그 타이머 시간 동안에 컨베이어 8초를 넣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M9, M10입니다. 자, 그래서 M9에서 M10까지가 몇 초 차이다? 8초 차이를 넣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F9를 넣어서 TON을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T샵 파츠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완료가 됐다. 그러면 여기다 뭐가 들어가냐? M10이 들어가죠? M10. 끝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M10으로 맨 위로 올라가서 다시요. 여기 맨 위로 올라가서 응용 동작에서 M10을 넣습니다. 그러면 M10을 넣으면 M1부터 M10까지 모두 리셋이 된다. 그래서 이 동작은 끝이 난다라는 거. 그럼 이게 끝났을까요? 아니죠. 선생님이 여기서 중요한 거를 빼놨습니다. 드릴이 언제 움직이는지, 드릴 모터가 언제 돌아가는지를 빼놨어요. 자, 그러면 한번 넣어볼게요. 드릴은 M3에서 M7까지 구동시켜 봅시다. 드릴 실린더가 움직일 때 드릴이 먼저 구동이 되고 그 다음에 물건을 가공을 한 다음에 완벽히 후진을 하고 멈춘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드릴을 다음 값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구현을 해봅시다. 자, 하나를 출력부 밑에다가 만들어 봅니다. 하나를 여기 램프 밑에다가요. 그러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느냐? 드릴 모터라고 집어넣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걸 드릴이라고 썼을 수도 있고 드릴 모터라고 썼을 수도 있고 또는 드릴 모라고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건 뭐다? 메모리 할당으로 QX 0.1.5 해당하는 이름이 변수명이 드릴 모터다. 선생님은 드릴 모터로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개 중에는 드릴이나 드릴 모 이렇게 써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할당 QX 0.1.5에 해당하는 드릴 모터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 드릴 모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구동을 한다? 드릴 실린더가 전진하기 전에, 그리고 끝날 때는 드릴 실린더가 완벽히 후진했을 때, 어느 정도 시점이 있냐면 C가 전진했을 때 드릴을 멈춰보자 라는 겁니다. 실제 문제도 이 정도 타이밍에 드릴이 움직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드릴은 여기다가 M3부터 M7까지 넣어봅니다. M3부터 M7까지, M3에서 M7까지 넣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컨베이어를 움직여 보도록 합시다. 자, 컨베이어는 그냥 간단하게 9번에서부터 10번까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왜냐? 여기 있는 타이머 기준으로 8초 동안 움직여야 되므로 9번부터 10번까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이 뭔가 이해가 안 간다 그럴 때 8초짜리 타이머 앞뒤에 있는 N번호를 써보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뭐를 집어넣느냐? 자, 이렇게 한 줄을 추가하고 M9에서 M10까지 집어넣고 이건 뭐다? 컨베이어를 넣어봅니다. 메모리 할당에 QX 0.1.6으로 QX 0.1.6의 이름을 가진 컨베이어란 변수명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봅니다. 컨베이어 모터라고 여러분들이 표현했을 법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다? QX 0.1.6이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했어. 램프를 넣어봅시다. 자, 구동 중일 땐 녹색 램프가 켜져 있다. 역시 기본 동작에서
추가를 해봅니다. 여기다가 충분히 줄 띄워놓고 적당히 이렇게 그립니다. 자, 개 중에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지난 4차신가 5차신가 그때 말을 했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M1을 넣으면 되는데, 구동 중일 때는 M1이라는 코일이 가장 먼저 켜져 있다가 같이 다 꺼지거든요. 나중에는. 그래서 M1만 있으면 구동 중일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R5가 만약에 작동을 한다면 이게 안 켜질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작동을 안 하겠지만 매우 복잡해진 어느 선도를 봤을 때 그 기본 동작과 응용 동작이 서로 독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뭔가 같이 겹치거나 그럴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병렬 연결을 통해서 서로가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R2와 R5가 켜지든 꺼지든 아무런 상관없이 M1에 의해 녹색 램프가 켜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갔을 겁니다. 이제는 금속과 비금속을 한번 넣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지역 변수를 들어갑니다. 자, 지역 변수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앞서 할당표를 입력을 했을 텐데, 찾아보면 용량형과 유도형이 있습니다. 자, 어떤 학생은 용량형 센서가 있고, 또는 어떤 학생은 용량형이라고 쳤을 겁니다. 역시 유도용 센서 또는 유도형이라고 입력을 했을 겁니다. 그럼 각각을 보다 IX 0.0.14와 0.15라는 메모리 할당을 갖고 각각을 이렇게 명명을 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용량형 센서는 뭐냐? 용량형 센서는, 자, 용량형 센서는 뭐다? 모든 물품을 검출하는 것을 용량형 센서라고 하고, 유도용 센서란 모든 금속을 검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량형 센서라 모든 물품을 검출하는 것. 유도용 센서는 모든 금속을 검출하는 것입니다. 출력부 밑에 여기다가 한번 넣어봅니다. 뭐라고요? 설명문을요. 금속, 비금속, 구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잘 따라와 보세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니다. A 접점, A 접점, A 접점, 코일, 그리고 A 접점, 이렇게 병렬 연결. 그리고 그 밑에는 A 접점, B 접점, A 접점, B 접점, 그 다음에 코일, A 접점, 선 연결, 그 다음에 병렬 연결. 자, 이렇게 한번 추가해봐요. 이렇게 추가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느냐? 용량형 센서를 집어넣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IX 0.0.14는 용량형이라고 명명을 하고 0.0.15는 유도형이라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용량형을 유도형을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M1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금속이라는 거를 집어 넣습니다. 금속은 뭐다? 여기 나오는 금속은 할당된 변수가 아니고 자동 변수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자동 변수로 들어가는 게 뭐였죠? 뭐 M이나 아니면 기본 동작의 R 신호들을 말하는 거죠. M 또는 R 신호를 여기서는 자동 변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뭐 램프나 솔레노이드나 드릴 모터, 컨베이어 모터는 모두 메모리가 할당된 변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용량 센서는 메모리가 할당된 거, 금속은 메모리가 할당되지 않은 거.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다가는 금속을 일단 집어넣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용량형 센서와 유도용 센서가 모두 반응을 했을 때 이는 금속이라고 명명한다 라는 겁니다. 자, 다시 용량형 센서와 유도용 센서가 모두 반응하는 물체는 금속이다. 그래서 금속이라는 이름의 코일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금속은 모든 물품을 검출하는 용량형 센서는 검출할 수가 있고, 모든 금속을 검출할 수 있는 유도용 센서 또한 검출할 수 있으므로 금속이란 물질은 용량형 센서와 유도용 센서가 모두 검출하였을 때 이는 금속이라고 조건을 정한 겁니다. 자, 금속이란 거는 여기서는 우리가 봤을 때 금속이죠. PLC에서는 그냥 메모리가 자동으로 할당된 이름일 뿐입니다. 그러면 비금속 같은 경우는 뭐냐? 그럼 일단 여기다 비금속을 넣어볼게요. 비금속 또한 자동 변수로 추가를 하고 그냥 비금속 자동 변수로 추가했습니다. 그럼 여기다는 뭐가 들어갈까? 자, 용량형이라고 집어넣고 이건 유도형이라고 집어넣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역시 M1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금속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용량형과 유도형이 어떤 관계를 갖느냐? 용량형 센서는 검출을 하는데 유도형 센서는 검출을 하지 않아야 된다. 뭐가? 비금속은 모든 물품을 검출하는 용량형 센서는 반응을 하는데 모든 금속을 검출하는 유도형 센서에는 반응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 B접점을 넣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요거 금속은 뭘까요? 라고 하는데요. 학생들을 지도하고 요 해당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게 중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금속하고 비금속이 동시에 켜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둘 중에 하나만 죽이면 된다. 둘 중에 하나만 켜지 못하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금속이 켜져 있을 때는 요 금속으로 비접점을 넣어서 비금속을 켜지게 못하게 한다.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운 인터록이라는 개념과 함께 설명을 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자, 그냥 외우세요. 자, 외우면 됩니다. 자, 금속과 비금속 구분하는 이 프로그램 조건식 천천히 이해를 해보도록 합니다. 수없이 쓰다 보면 나중에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하는 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느냐? 자, 황색 램프 때는 금속이가 황색 램프일 때 켜진다. 그래서 여기다가 금속. 비금속일 때는 여기다가 비금속을 넣으면 금속이 검출됐을 때는 황색 램프가, 비금속이 검출됐을 때는 적색 램프가 켜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다 완료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하는 식까지 세워봤는데요. 일단은 다음 7차시 때는 이 해당 응용 과제에서 조금 더 나아간 복잡한 과제를 수행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한 해당 이 6차시의 수업에서 깜빡이를 집어넣어 보도록 합시다. 깜빡이를. 질문 방법 안내입니다. 선생님의 개인 전화로 얼마든지 연락을 주시고 유튜브 댓글 또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EBS 온라인 클래스 학습 게시판 또는 질의응답 게시판에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